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9주차 객체 지향 언어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중간고사를 겸해서 진단평가를 했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제어문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어문들 중에 오늘 진행할 부분은 반복문이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복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복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for next 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 for next 문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대략 한 3단계 정도 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예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그림은 객체 지향 언어 9회 부분에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 아시는 그림인가요? 네, 아마 이미 포항을 탐방해 본 친구들은 가보신 경험이 있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과거에는 북부 해수욕장이죠. 지금 날씨가 조금씩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방학이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여학생 다이어트, 남학생 초콜릿 복권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바로 다이어트죠. 예. 자, 다이어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첫 번째 목표를 세울 겁니다. 나 20kg 빼야지, 내는 10kg 빼야지 라는 목표를 채우실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목표를 채우시고 난 다음에 자, 아침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식단 조절, 생활 방법 등을 무한 반복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감량 목표를 채울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을 가지고 반복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름방학 때까지 목표를 채우시다 보면 나름대로의 체력도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어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if 대문에 이어서 오늘 반복문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반복문은 빨간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for next 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복문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게 되면 반복문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동안 또는 만족할 때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해당되는 코드를 반복 실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for next 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for next 문의 문장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for 변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이 시작값은 끝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for 문의 next 문 사이에 실행문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변수에 의해서 끝나는 건지 해서 next 변수까지 해서 for next 사이가 반복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되는 변수 next 변수까지 기록되는 것 잘 봐주시고요. 다음에 시작값 그리고 끝값까지 진행되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장은 for 순서가 0에서부터 해서 9까지 자, print 순서를 하는 것입니다. 자, next 순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순서 값이 0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9 값으로 바뀔 동안에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일식증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0일 때 print 순서를 한번 하게 되고 그럼 0이 출력이 되겠죠. 다시 next 순서를 갑니다. 그러면은 순서 값이 다시 1 증가한 상태에서 1일 때 프린터 순서에서 1을 출력해주고 다시 next 순서 자, 1 증가한 상태에서 순서가 다시 2인 상태에서 쭉 돌아가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순서란 값이 9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는 자, 이런 결과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순서가 0일 때 프린터 순서 자, 0 나왔죠? 그리고 next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next 하게 되면 1 증가돼서 1일 때
2일 때 해서 9까지 증가되어서 만들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폼에다가 커맨드 버튼 하나 만드시고 그 커맨드 버튼 안쪽에다가 이렇게 세 줄만 넣으시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간 또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텝 들어간 건데요. 좀 전과 똑같이 시작값과 끝값이 있습니다만 그 뒤쪽에 스텝 전가치가 있습니다. 이 스텝 전가치라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시작값이 0이고 끝값이 9일 경우에 0일 때 한 바퀴 돌고 1일 때 한 바퀴 돌고 해서 일씩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가하는 전가치를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가치를 2로 하게 되면 또 3으로 하게 되면 4로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증가되는 양들이 좀 더 달라지게 되겠죠. 자, 또다시 예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for 순서 0에서 to 9까지 순서란 값이 0일 때부터 시작해서 9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스텝은 2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 증가한 2, 또 2 증가한 4 이런 식으로 쭉 증가가 되겠고요. 8 다음에는 10이 나오기 때문에 8까지만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순서 값을 출력해 주는 것 똑같이 next 순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for 순서가 0에서부터 9까지 스텝 2로 해주고요. 자, print 순서, next 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좀 전에 거와는 다르게 스텝 2식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0일 때,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만들어졌던 그 문장에서 스텝 2만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넥스트 문제 중에서 중첩되는 포넥스트 문이 되겠습니다. 자, 포넥스트 문에서 for 변수 1에서 시작값과 그리고 끝값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 2에서는 시작값과 끝값이 나오게 되고요. 실행문 변수 2, 변수 1로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실 부분은 포문 변수 1 포문이 시작되는 부분과 next 변수 1 끝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변수 2의 값이 시작되고 끝나는 게 있고요. 변수에 시작되는 부분과 변수 2가 끝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첩이라는 이야기가 하나의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실행되는 실행문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바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자, for 수 1은 1에서부터 9까지, for 수 2는 1에서부터 9까지, 자, 그리고 print 수 1과 수 2를 하게 되고요. 자, next 수 2, 그 다음 next 수 1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 보셨던 그 구문 설명과 마찬가지로 수 2가 시작되는 부분과 수 2가 끝나는 부분, for next문 되겠고요. 자, for 수 1이 시작되는 부분과 next 수 1 시작되는 부분, 그래서 수 1 안에 수 2가 포함되어 있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이 수 1과 수 2값이 진행되는 것은 print 수 1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명령문이 이렇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수 1이 1일 동안에 수 2가 1에서부터 9까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수 1 하면 출력이 되고 수 2 출력되고 또 수 1 출력되고 수 2 출력되고 출력되는 건 똑같이 출력이 되지만 그 출력되는 값이 수 1은 1, 수 2, 1, 수 1, 1, 수 2, 2, 수 1, 2, 수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되는 값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수 1과 수 2가 출력되는 곳이고요. 자, 출력되는 곳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1, 1, 1, 2, 1, 3, 1, 4, 1, 5 해서 1, 9까지. 다음에 2일 때도 수 1이 2입니다. 수 1이 2일 때, 2일 때 1, 2일 때 2, 2일 때 3 해서 2일 때 9까지. 또 이제 수 1이 3이 되었을 때 수 2가 1, 3, 2, 3, 3 해서 수 1이 한 번 변할 때 수 1이 한 번 변하고 수 2는 9번 변하고 또 수 1 한 번 변하고 수 2는 9번 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변하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방금 보셨던 그 예제들을 한 번씩 수행을 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1부터 해서 9까지 숫자가 표현이 되고요. 1부터 해서 9까지 기록이 되는데 그 결과를 이용해서 중간에 곱하기만 하게 되면 9구단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중첩 포넥스트문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시고 실행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신 학생들에 한해서 알파 점수를 더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충 예상되는 실행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2는 2부터 시작을 해서 9 곱하기 9는 81까지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해보시면서 친구들과도 같이 의논을 해보시고 그리고 책도 뒤져보시고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에도 일부 소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객체지향 언어 9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